40년 전 한 여자가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기억조차 희미해진 어느 날 그녀 앞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던 그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속삭임의 오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의 감정,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찾아온 설렘에 관한 이야기죠. 강원도 양양의 조용한 요양병원, 그곳에 윤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른의 나이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하게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햇살을 등에 받으며 바늘을 움직이는 모습이 참 곱습니다. 내가 널 언제 놓았더라. 윤희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최근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래전 일, 특히 그날의 기억만큼은 가슴 한편이 저릿해질 만큼 선명하게 남아있죠. 그날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해야 했던 날. 사랑과 가족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가족을 선택했던 그 순간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 할머니의 손가락이 자수천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소나무가 그녀에게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킨 듯합니다. 그 소나무 아래서 누군가와 함께했던 시간, 서로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던 그 떨림,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던 그 슬픔까지. 윤희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가 사라집니다. 어느 오후 윤희 할머니는 병원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반응이 자신도 낯설어 윤희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런 우연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윤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그 사람의 꿈을 꾸었습니다. 28살의 자신과 30살의 그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던 날, 우산을 함께 쓰며 걸었던 그 길, 서로의 어깨가 닿을 때마다 느껴졌던 떨림, 그리고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보자라고 했던 그 약속. 꿈에서 깨어난 윤희 할머니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그 감정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 할머니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고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를 찾고 있었죠. 식당에서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고개를 들어 확인하고 정원을 산책할 때도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간병인의 이야기로는 암말기 환자라고 하더군요. 이름은 강철수, 72살의 노인입니다. 윤희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철수? 그 이름은 윤희 할머니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감각? 하지만 설마 그 사람일까요? 세상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윤희 할머니의 가슴은 마치 20살 처녀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 할머니는 병원 식당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복도에서 본 그 남자가 바로 강철수 씨였습니다. 말이 없고 낯가림이 심한 듯 보였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갈등했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매끈하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반점이 생겼죠. 그래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윤희 할머니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철수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잠깐 윤희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시선을 피하고 가까스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대하는 무심한 태도뿐이었죠. 윤희 할머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그가 자신을 알아볼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혹시 날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 그녀는 갑자기 40년 전 그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보여준 결심, 그리고 그의 상처받은 눈빛. 어쩌면 그는 아직도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난 지금 너무 늙었어. 나를 기억할 리 없지.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도 윤희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후회가 싹텄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간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가 더 냉담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고 오래전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손편지를 주고받으며 느꼈던 설렘, 함께 걸었던 강변의 추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아픈 대화까지. 28배 그녀, 그리고 30의 그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해야만 했던 사랑.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녀는 평생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였을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기억도 희미해진 지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철수 씨는 병실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는 가만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12일. 철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잊으려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안말기라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새로운 아픔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갈등 속에서 그는 오히려 냉담한 태도로 그녀를 밀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죠. 윤희야. 철수 씨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 빛 속에서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세월이 주는 아픔과 그리움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 할머니와 철수 씨는 병원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오후 산책 시간, 그리고 저녁 티타임. 하지만 둘 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윤희 할머니는 점점 그의 존재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그의 깊은 눈동자는 그녀의 과거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녀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감각이었죠. 때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혹시 나 혼자 감정이입하는 건 아닐까? 윤희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종종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으니까요.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철수가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이 만들어낸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가슴이 느끼는 떨림은 분명 실제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몇 안 되는 철수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눈빛과 지금 그 사람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같은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 고민 속에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철수 씨도 밤마다 자꾸 윤희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자수를 놓는 그녀의 섬세한 손길, 고개를 숙인 채 살짝 웃을 때의 인매, 모든 것이 그가 평생 잊으려 해도 잊지 못했던 그 사람을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목소리의 떨림에서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윤이라는 것을. 그러나 철수 씨는 갈등했습니다. 40년 전 그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녀가 갑자기 부모님의 반대를 이유로 그를 떠났을 때 그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운명일까? 아니면 잔인한 장난일까? 그녀일까? 설마, 만약 맞는다면? 철수 씨는 매일 밤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었던 그날들, 손을 잡고 걸었던 강변의 추억,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던 그 포옹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했고 그것은 그에게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감정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질문을 품은 채 서로를 피하면서도 더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청춘의 설렘을 다시 느끼는 것처럼 가슴 떨리는 나날이 이어졌죠. 윤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철수 씨 역시 면도를 꼼꼼히 하고 가끔은 병원 정원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 옷깃에 꽂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간병인들은 이런 상황을 눈치챘고 서로 작은 미소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윤희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그가 바로 철수라는 확신. 하지만 왜 그는 자신을 모른 척하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그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혹시 그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단순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불확실함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철수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그녀를 부축하며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윤희 씨? 그 순간 윤희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윤희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 씨?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철수 씨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리움, 후회, 설렘, 그리고 다시 찾은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철수 씨는 매일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철수 씨는 윤희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고 윤희 할머니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왜 그동안 자신을 모른 척했는지, 그리고 윤희 할머니는 왜 그가 갑자기 마음을 열었는지. 그 질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가끔 과거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면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가 옆에 있을 때마다 조금씩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마치 확인하듯이, 그리고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듯이. 철수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도서관. 비가 많이 왔었지요? 철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왔죠? 윤희 씨가 우산을 깜빡하고 제 우산을 같이 썼잖아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 윤희 할머니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치매 증상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또렷한 기억들이 솟아났습니다. 철수 씨 역시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비록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윤희 할머니의 간병인이 그녀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빛으로 변색된 봉투, 그리고 봉투 위에 적힌 강철수라는 이름. 간병인은 그 편지를 철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혹시 철수 씨한테 쓴 것 같아서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1983년 윤희가 결혼을 앞두고 그에게 쓰고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고 그것은 그의 기억 속 그녀의 향기와 겹쳐졌습니다. 철수야,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닿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나의 나약함을 너는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나를 미워하겠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사람은 너뿐이야. 이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 그날 밤, 너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가 함께 도망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의 병환, 어머니의 눈물. 그것들이 나를 올가매었어. 내가 떠난 후 나는 매일 밤 울었어. 결혼식 날까지도. 웨딩드레스 속에서도 내 마음은 내게로 향했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만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진심으로. 철수 씨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의 아픔이 결국 그녀의 아픔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녀가 자신을 쉽게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도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희야,
너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아픔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날, 철수 씨는 윤희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나 사실 그날 역까지 갔었어. 근데 내가 이미 떠났다고 해서 평생을 후회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려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철수를 만나러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탄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죠. 그녀는 그날 텅 빈 철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의 절망감은 그녀의 가슴 한편에 영원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윤희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나도 후회했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아니, 직접 너를 찾아갔다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40년 전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다 결국 실망한 채 떠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그녀를 원망했고 그 원망은 평생 그의 가슴 한구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노력했다는 것을, 그녀도 그를 찾아왔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철수 씨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는 4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의 말에 윤희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져간 것들도 있지만 세월이 무르익혀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깊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간병인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슬며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피어난 사랑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것이죠. 윤희 할머니와 철수 씨는 그날 밤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40년간의 이야기, 서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짧지만 소중한 시간에 대해. 그들의 눈빛에는 젊은 날의 열정과 설렘,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 할머니와 철수 씨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감정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난 4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철수 씨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은 항상 비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오직 철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좋은 어머니가 되려 노력했고 남편에게도 충실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특히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녀는 젊은 시절 철수와 함께 걸었던 그날을 떠올리며 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월이면 늘 너를 생각했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5월. 윤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5월이 되면 가슴이 설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수를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철수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윤희와 헤어진 후 그는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았고 그것이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요. 그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사업을 확장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면 항상 내가 떠올랐어. 우리가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던 그날들. 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면 항상 윤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풍경을 윤희와 함께 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서 수많은 저녁을 보냈다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때로는 어깨에 기대어 과거의 추억과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철수 씨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고 철수 씨는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때로는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 사이에 쌓인 벽을 허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흐트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윤희 할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앞말기이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요. 요양병원에 온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내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 이 병원에 있다는 걸. 손자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내 이름을 언급했거든. 그때 난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었어. 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석 달, 길어야 넉 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후회가 없었으니까요. 윤희를 다시 만나고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왜?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사람이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찾은 행복을 또다시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수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삼키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야. 윤희 할머니는 철수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줄게. 철수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야, 널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은 석양 속에 하나로 겹쳐졌고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외모를 변화시켰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간직한 서로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젊고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윤희 할머니와 철수 씨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고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40년 전 하지 못했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윤희 할머니에게 자신이 여행했던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윤희 할머니는 그녀가 키운 아이들과 손주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철수 씨는 파리의 봄, 베니스의 운하, 알프스의 설산, 인도의 타지마할 등 그가 다녀온 수많은 곳들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윤희 할머니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마치 그와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나는 내 생각을 하며 동전을 던졌어. 언젠가 너와 함께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항상 윤희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 갈 때마다 그녀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마음속으로 썼다고요. 윤희 할머니도 그에게 자신의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에 철수를 떠올리며 느꼈던 그리움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소소했지만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 그리고 딸이 결혼했을 때도 내가 옆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지. 윤희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철수를 떠올렸고 그를 향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윤희 할머니는 철수 씨와 함께 있을 때면 치매 증상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의 시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대화도 훨씬 명료했습니다. 의사들도 이런 변화에 놀라워했죠. 감정의 치유력은 때로 의학보다 강할 때가 있나 봅니다. 내가 있으면 모든 게 선명해져. 기억도 감정도. 윤희 할머니는 철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철수는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완성시키는 반쪽이었습니다. 그가 곁에 있음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수 씨도 윤희와 함께 있을 때면 몸의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윤희 할머니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옛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들,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이 생생했고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넌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철수 씨의 말에 윤희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볼이 발그레해졌고 그 모습은 마치 소녀처럼 귀여웠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피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넌 항상 멋졌어. 어깨를 딱 펴고 걸을 때 그 모습이 참 좋았어. 윤희 할머니의 말에 철수 씨는 웃으며 허리를 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통증의 인상을 찌푸렸고 두 사람은 그 모습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젊지 않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침대에 누운 철수 씨를 위해 윤희 할머니가 자수를 놓은 작은 손수건을 선물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Y&C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하트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평생 기다려온 선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야, 내 인생이 늦게나마 따뜻해졌어. 너 덕분에. 윤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져간 것들도 있지만 세월이 선물해 준 것들도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더 성숙해진 사랑. 그것들은 젊은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귀중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철수 씨의 병실 의자에 앉아 그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젊은 날의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름진 피부 아래로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고 세월이 지워버린 줄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윤희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겨주며 속삭였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도 내 눈에는 여전히 까맣고 윤기나는 그때 그 모습이야. 윤희 할머니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세상의 모든 사랑 표현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철수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몇 주 아니면 몇 달일 수도 있다고 했죠. 윤희 할머니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보냈습니다. 철수 씨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는 윤희를 보며 미소 짓곤 했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그에게 매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 그와 함께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철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어. 그게 나의 작은 의식이었지. 윤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매일 밤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던 그 수많은 밤들. 어느 날 아침 철수 씨는 윤희 할머니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윤희야,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뭐든지 말해봐. 우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윤희 할머니는 놀랐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런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그 소원, 이제라도 이루고 싶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인정받는 결혼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진실한 결합이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의 협조로 작은 예배실에서 두 사람만의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식 혼인신고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법적 서류보다 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원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고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머리에 작은 꽃을 꽂았고 간병인은
그녀에게 특별히 하얀 원피스를 빌려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깨끗한 정장을 입었고 면도를 깔끔하게 하여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나, 강철수는 윤희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 남은 생애 동안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이윤희는 강철수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여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세상에는 오직 그들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들의 입술이 닿은 순간 주변의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껴졌고 그 따스함은 두 사람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철수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윤희 할머니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뒤늦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더 의미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병원의 허락을 받아 철수 씨의 병실에서 함께 지냈고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철수 씨의 약을 챙겨주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끔은 낮잠 자는 그녀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너를 바라보고 싶었어. 철수 씨의 속삭임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후회가 없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윤희와 함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희 할머니도 그를 돌보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의 약해져가는 몸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창밖의 풍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젊었을 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윤희 할머니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철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너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나는 열심히 일했겠지.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았을 거야. 그의 대답에 윤희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온전히, 완전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 철수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윤희야, 고마워. 널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철수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쥐었고 그녀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철수야, 사랑해. 윤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철수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의 손은 윤희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윤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수를 놓으며 그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녀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그녀는 때때로 현실을 잊고 과거 속에 살았습니다. 이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철수가 오면 함께 산책을 가자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를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철수 씨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간호사는 슬픈 소식을 전하기 전 먼저 그 편지를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필체를 알아보았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윤희 할머니, 그 안에는 철수 씨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야, 너를 다시 만난 이 시간이 내겐 기적이었어. 비록 짧았지만 너와 함께한 이 봄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우리의 결혼식, 그리고 그 후로 함께 보낸 시간들. 모든 것이 내게는 천국과도 같았어. 윤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 씨의 글씨체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린 그때 서로 놓치지 말자. 그땐 더 용기 있게, 더 단단하게 너를 지킬게.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자. 함께 여행도 가고 아이들도 키우고 너와 함께라면 어떤 삶도 행복할 거야. 윤희 할머니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철수 씨의 마지막 말에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난 먼저 가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내 영혼은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사랑해, 영원히.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윤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철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감사와 사랑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할 수 있었고 평생의 한을 풀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땐 나 먼저 다가갈게. 윤희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수가 그녀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가 평화롭게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 그의 마지막 인사를 받았으니까요. 그의 곁에 잠시 있고 싶어요. 간호사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철수 씨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고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가, 내 사랑.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철수가 행복하게 떠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 할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져 갔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 창가에 앉아 자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에게 무엇을 기다리냐고 물으면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기다려요. 내 사람이 곧 올 거예요. 간병인들은 그녀의 상태를 안타깝게 여겼지만 윤희 할머니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철수 씨와의 아름다운 기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종종 혼자 미소 짓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철수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죠. 병원의 한 간호사는 윤희 할머니의 병실에 철수 씨의 사진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우린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그녀의 대답에 간호사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치매가 심해져 대부분의 일상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철수와의 결혼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가끔은 그들의 젊은 시절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에 대한 감정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정원에서 예쁜 꽃을 봤어. 내가 좋아하는 그 꽃. 이름이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때로는 귀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철수가 그녀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없는 세상에서도 그녀는 그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닿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윤희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철수 씨의 사진과 그가 남긴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꿈속에서 철수를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을. 윤희 할머니와 철수 씨의 이야기는 병원 곳곳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은 함께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의 유골은 그들이 젊은 시절 자주 찾았던 강가에 뿌려졌고 그곳에는 작은 벤치와 함께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윤희와 철수 4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영원한 사랑.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에 영원히 머무는 단 하나의 기억이 됩니다. 윤희와 철수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으며 그 사랑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육체는 늙어가도 마음속에 품은 사랑은 세월을 초월하여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남은 여정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윤희와 철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때로는 뒤늦게 찾아오는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은빛 속삭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 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영혼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가슴 떨리는 재회를 만나보세요. 은빛 속삭임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